현대차는 2024년 연매출 175조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우선주 주가는 작년 고점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PER은 4배, PBR은 0.4배까지 내려왔습니다. 배당률은 다시 8%를 돌파했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고인데 주가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올해 초에 올린 영상에서 환율이 너무 높아 미국 주식보다 국내 배당주로 눈을 돌린다고 말씀드렸고, 이때부터 주로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우선주와 플러스 고배당주였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는 12%가 올랐지만 현대차 우선주는 10%가 빠졌습니다. 주가가 1년이나 빠지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현대차 지금 사도 될까? 이번이 매수 기회일까? 아니면 고점 찍고 내려가는 중일까?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하나?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 주가가 왜 하락했는지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해드리고, 제가 매수한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의 보유 현황과 지금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제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차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새로 들어갈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핵심만 정리해서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배당 투자자 두배당입니다. 현대차 우선주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마이너스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관세 이슈와 피크아웃을 대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현대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현실이 됐습니다. 2월 중순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수입 완성차 및 부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현대차 주가는 10% 하락했습니다. 이후 주가는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4월 3일부터 완성차, 5월 3일부터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4월 3일 대규모 상호관세 조치까지 발표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급락했고 현대차는 약 15% 추가 하락했습니다. 이후 관세 유예와 협상에 대한 뉴스가 나오며 주가는 반등 흐름을 보였지만 5월 3일 부품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요인들도 주가에 영향을 미쳤지만 관세 이슈는 예고, 확정 시행마다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주가 하락의 두 번째 이유는 피크아웃 우려의 현실화입니다. 피크아웃이란 기업 실적이나 업황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되는 국면을 말합니다. 현대차는 2024년 연간 매출 175조 원, 영업이익 14.2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2025년 컨센서스는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피크아웃, EV 수요 정체, 보조금 축소 등이 겹치면서 관세 여파를 제외하고도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12% 감소한 12.5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판매량 고점이 지나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한국투자증권은 지금처럼 관세율이 25%로 지속되면 연간 영업이익은 8조 7,700억 원으로 5조 1,400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량을 보더라도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4월까지 현대차의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겨우 0.1% 증가에 그쳤고,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2.5%로 역성장했습니다. 미국 시장만 유일하게 선방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현대차는 전년 대비 19% 늘어난 81,500대를 판매,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엔 재고 효과가 있습니다. 관세 시행 전에 미리 쌓아놨던 물량이 판매로 이어진 건데요. 6월부터는 관세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판매량은 다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성장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캐즘에 직면해 있고 자동차 산업은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울산 EV 생산 라인이 3차례나 멈췄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미국 조지아 메타 플랜트의 생산 확대와 국내 재고 조정에 따른 전략적 대응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실적과 EV 성장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 브랜드와의 경쟁 심화입니다. 중국 1위 전기차 브랜드 비아드는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2위, 5위, 6위, 7위도 중국 브랜드가 차지한 것인데요. 최근에는 SUV, 세단,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차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비아디는 지난해 처음으로 현대차 판매량을 넘었고 테슬라 매출을 앞질렀습니다. 올해 역시 1월부터 4월까지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현대차의 누적 판매량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비아디는 판매량을 늘리고 있으며 이어 일본과 동남아까지 적극적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의 중국 판매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대차는 중국 내 판매량이 23만 대로 2016년 대비 약 7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1분기는 지난 1분기 판매량 대비 마이너스 38%를 기록했고 점유율은 1.6%까지 하락했습니다. 비아디, 길리, 창안, 홍치 등 중국 브랜드들이 가성비와 현지화 전략으로 소비자를 끌어당기고 있고 현대차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세계 1등은 중국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10대 중 7대는 중국에서 판매됩니다. 현대차의 중국 내 점유율 감소는 쉽게 지나갈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 브랜드는 전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이는 현대차의 글로벌 점유율 확도에도 분명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4.5%로 연준은 3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면 경기 민감주인 현대차에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전체 판매량 중 미국 비중이 높은 편인데 금리 부담이 계속된다면 경기 민감주인 현대차의 실적과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금리가 확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연초보다 지금 현대차의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관세는 현실이 됐고 중국 브랜드와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에 매도하면 안 됩니다. 매수한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현대차를 매수했던 근거가 아직도 유효한지 하나씩 빠르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우선주를 매수한 첫 번째 이유는 고배당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6월 4일 기준으로 배당률은 8.4%입니다. 올해 배당금은 작년과 동일한 12,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배당금이 하락하더라도 최소 배당금 1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배당률은 6.8%가 됩니다. 국내외를 통틀어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10% 하락하면 배당률은 9%가 되고 18% 하락하면 배당률은 10%가 됩니다. 그리고 30% 하락하면 시가 배당률은 무려 12%가 됩니다. 배당률이 10%를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하방이 많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주가가 18%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2년만 배당을 받으면 총 수익률은 플러스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대차는 주주환원의 진심인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동시에 하고 있고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간 순이익의 최소 35%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당 최소 배당금 10,000원을 선언했고 분기 배당도 2,500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총 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을 발표했고 기보유한 자사주의 3%를 3년 내에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동시에 자사주 소각까지 실행하는 기업은 흔치 않습니다. 현대차는 여전히 주주환원을 잘 해주고 있어 주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장 동력입니다. 현대차는 올해를 기점으로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전기차, 로보틱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전반을 아우르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는 약 76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전기차 생산 공장을 설립했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 미국 내 생산과 공급망 강화,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총 2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 60억 달러는 로보틱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에 투자됩니다. 특히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약 1조 2천억 원에 인수하면서 로보틱스 사업에도 본격 진출했습니다.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는 최소 3조에서 최대 30조까지 평가되고 있고 아틀라스와 스폭 같은 로봇은 이미 제조 현장과 물류에 적용되며 모빌리티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항상 주가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을 개발 중이며 수소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결과를 만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대차는 여전히 미래 기술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다양한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만 잘 맞는다면 이러한 성장 동력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실적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3개의 증권사의 실적 전망을 가져왔습니다. 세 증권사 모두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SK증권과 LS증권은 하락에, 하나투자증권은 작년과 동일한 수치를 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 관세, 그리고 환율 하락과 미국에서의 생산 비용을 고려했을 때 영업이익은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피크아웃과 중국 자동차의 공격적인 확장으로 매출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실적이 상향했으면 하는 바람이나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이 난관을 어떻게 이겨낼지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현대차를 매수한 이후에는 실적이 큰 목을 차지합니다. 실적이 무너지면 저희는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적은 매달 신경 써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배당의 보유 현황과 매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건 현대차의 현재 상황은 작년과 연초보다 좋지 않습니다. 관세는 현실화됐고 피크아웃 역시 본격화됐습니다. 중국 브랜드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당분간 주가는 횡보하거나 추가로 하락할 수 있고 올해는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큰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와 부품 관세가 완화되거나 금리 인하 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이 주목을 받기 전까지는 기다림에 지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돈을 잘 벌어오는 기업입니다. 미래에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릴 가치가 충분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률은 무려 8.4%입니다.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배당 효과도 똑똑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배당금을 받다 보면 결국엔 지수 이상의 주가 상승도 따라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배당이 있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말에 130주를 매수했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80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번 하락장에서 비중을 더 늘렸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대차 우선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입니다. 이미 비중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매수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는 배당률을 보고 접근할 계획입니다. 배당률 9%가 되는 구간, 주가는 13만 3천 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9% 하락할 때 자산의 5%를 사용해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배당률 10%가 되는 구간, 주가는 12만 원으로 오늘 주가 대비 18% 하락했을 때 자산의 10%를 사용해 다시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하락에 대비해 비중 3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배당의 현대차 우선주 수익률은 거의 0%입니다. 위와 같이 매수했을 경우 주가가 20% 크게 하락하고 배당률이 10%대가 되어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2%가 되며 1년 4개월만 배당금을 받으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론 그 전에 주가는 반등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1년부터 2년간 하락했지만 이후 50% 상승했습니다. 23년에는 1년간 횡보했지만 이후 70% 상승했습니다. 지금은 1년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매우 단단한 기업입니다. 고배당과 안정성,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이 세 가지를 갖춘 종목은 국내 시장에서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은 아니더라도 내 전략이 준비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받으면서 기다리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배당 종목을 분석했습니다. 두 배당 종목이란 단기간, 즉 5년 이내에 S&P 500과 슈드의 수익률을 뛰어넘어 우리를 더 빨리 부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배당 개별 종목입니다. 현대차 우선주는 플러스 고배당과 함께 두 배당이 국내에서 좋게 보는 개별 종목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배당 투자 두 배당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